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GDP 1위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경제대국, 군사력 세계 1위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국방비 천조국의 나라. 하지만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그곳에서의 삶을 꿈꿔봤을 것입니다. 장엄한 풍경에 눈과 심장이 압도당한다는 그랜드 캐니언과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영화나 동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관광지들. 땅덩이가 광활한 만큼 가볼 곳도 많고 볼 것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중 필라델피아는 우리에게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한 영화 로키의 명장면으로도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을 보면 이곳이 정말 우리가 아는 필라델피아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곳에서는 공원은 물론이고 대로변과 심지어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까지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의 마약 중독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도시 전체가 좀비화된 이곳은 너무나 현실성 없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맞습니다. You guys want to take us live here? Shots. 2019년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충격 사건은 마약 범죄 용의자의 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간 경찰과 용의자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같은 건물 내 고립되었던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8시간이 넘는 대치 상황 동안 100발이 넘는 총격음이 들렸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개인의 총기 소유가 어렵지 않은 미국에선 범죄자, 특히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마약 사범들 또한 총기 소유가 쉽기 때문에 미국이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과연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의 사회진보조사기구는 2014년부터 매년 사회진보지수를 토대로 국가별 순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인 GDP를 넘어서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기반한 국가의 번영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4년째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를 비롯해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상위권에 포진한 가운데 대한민국도 17위의 순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도 뒤처진 24위를 차지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총 168개 조사 대상국 중 10년 전보다 점수가 낮아진 4개국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라 전반적인 인프라나 교육과 주거지 환경, 종교의 자유 등은 최상위 등급을 차지했으나 이와는 상반되게 개인의 안전과 균등한 의료 서비스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분명 기초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가 그와 비슷한 항목에 대해선 낮은 점수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GDP의 약 17%를 의료비에 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해서도 2배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고 말한다면 의료 수가가 그만큼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의료 수가가 높아야 좋다든지 낮아야 좋다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기피 문제가 생겨 의사들의 파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수가는 올려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단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만 비교해보자면 백내장 수술은 약 3배, 맹장 수술은 약 7배, 제왕절개 수술비는 약 10배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인프라는 세계 최상위 등급이지만 그만큼 의료비가 비쌉니다. 이는 돈만 있다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만한 돈이 없다면 병원의 문턱조차 넘기가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시 필라델피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마약에 대한 상식은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어 평상시에는 느낄 수 없는 엄청난 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한번 맛들인 쾌감을 잊을 수 없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대면서 조금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는 욕망에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도 쾌락을 위한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저들 대부분은 자의적으로 마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본인도 모르게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따라오겠죠.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약사와 의료기관입니다. 1980년대 미국은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리며 백인 흑인 가릴 것 없이 모두 코카인과 크랙이란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마약 대치를 외치며 마약 사범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단지 잡아 가두는 일이 전부였기에 마약 사범들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는 배제되었습니다. 오히려 교도소는 제2, 제3의 범죄 집단을 만드는 양성소가 되었고, 막대한 세금만 쏟아부은 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정부가 아울뿐인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정작 미국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던 마약 사건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나왔던 자료처럼 미국은 뛰어난 의료 인프라를 갖췄지만 개인이 감당해내기 힘든 의료비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의료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고통만이라도 없애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약사들은 이를 이용해 오피오이드가 들어간 처방용 진통제를 출시하게 됩니다. 오피오이드는 헤로인보다도 치명적인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약사들은 중독성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퍼드파마는 옥시콘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출시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마케팅비에 쏟아부었고 의사가 처방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처음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쿠폰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러한 공격적인 마케팅은 옥시콘틴을 미국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인기 약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매달 400만 명 이상이 오피오이드를 복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암 환자나 시한부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만 사용되던 약이었지만 돈에 눈이 먼 제약사들은 그들에게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일반 처방만으로 쉽게 쥐어준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빠지게 된 그들은 쾌락이 아닌 살기 위해 마약을 계속 찾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처방된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매년 몇만 명씩 사망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의료기관과 제약사를 믿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인 평범했던 사람들은 마약성 진통제의 무시무시한 중독성에 의존하게 되었고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약효가 비슷한 헤로인을 찾아 이곳 필라델피아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퍼드파마는 2019년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2021년 45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벌인 엄청난 집과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의 금액이었고 퍼드파마의 주인인 세클러 가문은 상당수 재산을 이미 여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오피오이드 처방전 발급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이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번 돈을 그대로 시민들이 다시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현재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가치 있다는 당연한 진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